이번 강의에서는 총체적 고객 만족 경영 혁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 고객 만족 경영을 하기 위해 혁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혁신하는 방법, 그러면 일단 혁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혁신이라는 의미는 영어로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혁신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죠? 조금의 아주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것으로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하면 이거는 혁신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어원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기업에서 혁신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기존 산업화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기술 관점을 굉장히 많이 봤겠죠. 그래서 이 생산기술 관점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 이제 신시장을 개발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자원을 획득하는 거, 생산 조직의 개선, 그 다음에 신제도 도입 등 이런 부분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변화를 시키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총체적 고객 만족 경영 혁신, 그래서 토탈 커스터머 세리피케이션, 그래서 TCS라는 약자도 씁니다. 그래서 염두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TCS의 혁신의 정의는 초창기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고객 만족 경영이긴 한데 어떤 고객 만족 경영? 한 차원 더 높은 고객 만족 경영을 추진해서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차별화된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혁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당연히 뭐 보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지문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총체적 고객 만족 경영 혁신하는 요소는 이제 두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 핵심 역량 강화 요소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 또는 상품을 개발했을 때 어디에 전달을 해야 될까요? 시장에 있는 누구한테? 시장에 있는 고객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고객이 우리의 서비스나 상품을 많이 구매하도록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타사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던가, 그 다음에 뭐 상품력이 있던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고객 관리를 잘하던가, 서비스성이죠. 그죠? 그 다음 브랜드 파워가 있거나 이미지가 좋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장 경쟁 요소, 그러면 고객을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고객님께서 우리의 제품을 더 잘 사게끔 하려면, 우리 제품을 더 많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경쟁력이죠. 그죠? 그렇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부 핵심 역량 강화 요소 같은 경우는 내부에는 누가 있나요? 종사원이 있죠. 종사원. 그래서 우리 내부 고객이라고 하죠. 이 내부 고객을 우리가 역량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지식이죠. 그래서 요즘 기업에서는 HRD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인재개발,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보기술, 그 다음에 인사조직관리,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프로세스의 혁신이죠.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든 또는 안에 있는 시스템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는 어때요? 두 파트니까 뭐 내부 핵심 역량 강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시오. 이렇게 한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경쟁력 요소를 모두 선택하여라. 이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시장 경쟁력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찾는 게 나오겠죠. 뭐 이렇게 프로세스의 혁신이었겠네요. 그죠? 이렇게. 반대로 내부 핵심 역량 강화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 이렇게 완벽하게 구분을 해놔야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구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시험 문제에는, 자, 총체적 고객 만족 경영에 뭐가 나왔다? 정의가 시험 문제에 나왔다. 그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정의 찾는 문제 한 문제. 요렇게 찾는 거. 약자로도 나올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내부 핵심 역량 강화 요소, 그 다음에 시장 경쟁 요소 나눠져 있죠. 그죠? 이 부분에서 대표 기출 유형을 보시면 총체적 고객 만족 경영의 혁신 요소 중 시장 경쟁 요소에 해당하는 걸 찾는 거죠. 시장, 그러면 우리는 떠올려야 돼. 무엇을? 고객을. 그죠? 고객한테 물건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팔 수 있는 타사에 비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보니까 가장 해당하는 게 뭐예요? 2번의 브랜드죠. 그죠? 브랜드.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상품력도 있어야 되고, 브랜드, 그 다음에 이미지, 고객관리, 가격, 경쟁력, 그 다음에 상품, 신상품 개발, 뭐 이런 것도 해당되겠죠. 상품력도 있어야 되지만 신상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의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보기에서 시장 경쟁 요소를 모두 선택하여라,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는 이제 우리가 총체적 고객 만족 경영 혁신을 성공시키려면 그 요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모든 기업에서는 또는 우리 집도 마찬가지죠. 가족, 가정도 리더십이 있어야 돼. 리더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기업만의 조직 문화가 있어야 된다. 그죠? 세 번째는 고객과 시장이 있어야 우리가 팔죠. 그죠? 그 다음에 자원 지원을 그만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세스, 기법들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제품을 생산하면 그 제품 생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여기 이 5가지 중에 첫 번째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최고 경영자나 리더들의 혁신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나 긍정 마인드를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한다.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 당연히 나왔겠죠. 그죠? 한 문제 나왔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가 다 나옵니다. 자원 지원. 그 다음에 프로세스 기법. 고객과 시장 제외하고는 모두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총 5문제, 4문제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 최고 경영자의 참여하는 것도 리더십이죠.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의사결정 능력, 리더의 그죠? 추진력, 뭐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리더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직 문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가정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 문화보다는 가훈이 있죠. 그죠? 우리 가훈. 가정의 이 가훈처럼 조직에는 조직의 가훈이 있겠죠. 이걸 조직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가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만의 어떤 뭔가가 있는 거. 그럼 기업도 마찬가지도 그 기업만의 어떤 문화가 존재하는 거죠. 향기가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혁신을 행하는 조직에서의 문화, 그 다음에 혁신 담당자, 조직 구조 등을 일컫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 나왔겠죠. 그래서 도구로서가 아니라 조직에 내재화되어 진행될 때 혁신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만의 뭐 의사소통 활성화나 평가와 보상 부분, 그 다음에 혁신 추진, 그 창의적 사고, 조직의 뭐 유연성 이런 거, 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조직 문화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과 시장 부분 같은 경우는 고객과 시장으로 구성원들의 고객을 중시하는 마인드, 그래서 시장 중심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및 시장 조사를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당연히 이제 마케팅 조사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시장 동향 조사. 이걸 흐름을 읽어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경쟁 업체는 반드시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죠. 저걸 알아야 이길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시장을 세분화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고객한테 물건을 팔 것인가 해서 세분화, 뭐 10대한테 팔 건지, 20대인지, 20대 중에서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분화 작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마케팅 촉진. 세분화가 되고 나면 이제 마케팅 촉진. 그래서 표적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마케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고객과 시장 발굴하고 잠재 시장을 어떻게 해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 그 다음에 자원 지원 같은 경우는 뭐 아무리 기업이 내가 뭐 신박한 아이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이 없으면 하기가 힘들겠죠. 그죠? 홍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자원 지원은 물리적, 심리적 보상을 말하며 기업에서는 여기 관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부 고객에게, 그죠? 내부 고객에게 어떤 그 물리적인 보상을 해주는 거. 그래서 물리적 보상 같은 경우는 뭘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센티브. 여기 보니까 자원 분배하는 거죠. 이게 인센티브. 심리적 보상에서는 칭찬이나 격려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로 자원 지원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지원이나 기술적 지원, 그 다음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영 능력, 그 다음에 경영 혁신의 시스템화, 그 다음에 인재 육성. 인재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지금 책에 있는 문제는 이 문제죠. 그죠?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가장 빈번하게 나왔던 게 이제 프로세스 기법이에요. 프로세스 기법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서 우리가 CS 프로세스를 배웠죠. 그죠? 그래서 기업의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경영 혁신 프로세스 기법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 뒤에서 배울 우리가 서비스 청사진, 그 다음에 MOT 뭐 이런 것들 다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던 리엔지니어링. 그죠? 이건 새롭게 뭔가 변화시키는 거. 그 다음 TQM, 이거는 품질 경영이죠. 그죠? 식스 시그마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지식 경영, 아웃소싱, 그 다음 벤치마킹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프로세스 기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기 문제에서는 이제 고객 만족 경영 혁신을 위한 성공 요인 중 물리적, 심리적 보상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아까 전에 이게 어디 있었죠? 자원 지원 이렇게 있었죠, 그죠? 이렇게 체킹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 문제는 거의 다 나왔으니까 우리가 거의 다 연결해서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기업에서 혁신 경영을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모든 전 사원이 그 의사를 공유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의사결정이 된 부분에 대한 공유가 없었을 때, 그래서 전사적 합의점을 도출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혁신을 위한 물적 인적 자원이 부족할 때, 기획 포착이 실패하거나 기업 측면에서는 지나친 비용 절감을 강조할 때, 그래서 고객 만족 경영을 해야 되는데 기업에서 가장 많이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 어디예요? 인적 자원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기업에서는 인적 자원 부분에서 비용 절감을 많이 하죠, 그죠? 기계로 대체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계로 대체한 부분이 우리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대부분이 기계가 첫 응답을 하죠, 그죠? 그랬을 때, 뭔가 목소리도 좋고 친절을 하긴 했지만, 인간성 상실을 느끼겠죠. 뭔가 2%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불만들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기업의 고객 만족 경영 혁신을 위한 고려해야 될 특징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서비스업에서 이익과 원가로의 개념을 고려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서비스업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무엇일 것 같아요? 우리 기업에서, 기업 측면에서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내부 고객, 종사원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접점에 있는 종사원에 대한 인식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이제 조직 구조나 절차가 프로세스죠. 그 다음 규율과 같은 규범에 근간을 둔 정태적인 조직보다는 여기서도 어떤 걸 강조해요? 최일선 종사원의 지원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역동적인 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 서비스 때문이죠. 그래서 서비스 기업의 고객 만족 경영 혁신이라는 단서가 붙은 거죠. 그래서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원들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최근 경향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자, 서비스 기업의 고객 만족 경영 혁신 실패 요인은 초창기에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글씨체가 변한 부분이 있죠. 전사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왔겠어요? 전사적으로 도출하였다 이렇게 나왔겠죠. 전사적으로 도출하였다는 것은 실패 요인이 아니라 어떤 요인이죠? 성공 요인이죠. 그 다음에 혁신에 대한 물적 인적 자원의 부족이다. 이게 뭐 풍부하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비용 절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비용을 절감한 게 아니라 반대 개념으로 추가하였다. 많이 투입하였다. 이런 의미로 맥락이 바뀝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아마 섞여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고려해야 될 상황 특징에 대해서는 최근 경향으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 유형을 보시면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서비스 기업이 고객 만족 경영의 혁신에 실패하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찾는 거죠. 가장 거리가 먼 것. 그래서 기획 포착 실패. 아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실패 요인과 특징을 같이 문제를 낸 거예요. 한 관점의 문제로. 그래서 기획 포착 실패, 그죠? 그 다음에 전사적 합의점 도출 실패, 고객 접점 종사원의 인식 변화. 그래서 서비스 기업의 고객 만족 경영 혁신 실패 요인과 그 다음에 서비스 기업의 고객 만족 경영 혁신을 위한 고려해야 할 특징, 이 두 문제를 같이 하나의 문제로 지금 낸 문제예요. 아래 유형의 문제가. 그래서 요즘 최신 경향의 문제고, 예전에 같은 경우는 실패하는 요인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딕체로 된 부분, 전사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했겠죠. 도출하였다. 전사원이 공유하였다. 이렇게 나왔겠죠.
그 다음에 기회를 제때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를 제때 포착했다.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비용 절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 비용 절감이 절감한 게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공급을 했다. 이런 의미로 바뀌어서 나오니까 다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래 대표 기출 유형 문제에서는 혁신 실패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특징이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번 기회 포착 실패, 2번 전사적 합의 도출 실패, 3번 고객 접점 종사원의 인식 변화는 어떤 부분이었죠? 여기 특징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죠? 그래서 3번이 이렇게 답이고요. 4번은 기업 측면의 지나친 비용 절감 강조, 5번은 혁신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이 부족했을 때, 이럴 때는 실패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의 감성 경영 기법의 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경영의 등장은 조금 전에 이제 기업 고객 만족 경영의 혁신이 일어났다 그랬죠.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죠. 그와 더불어서 감성 경영이 등장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성 경영의 정의는 시험 문제 잘 나왔던 문제 초창기에, 그래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고, 이 감성은 뭐죠?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호소한다는 거예요. 감성, 감정, 필링에 호소해야 변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 개념을 제시한 학자는 데니엘 골먼이라는 심리학자. 그래서 여러분들 EQ 많이 검사하시죠? 그 EQ를 처음 제시한 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틀을 만든 사람. 그래서 데니엘 골먼에 의해서 제시가 되었다라고, 처음 도입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니엘 골먼 당연히 시험 문제 나왔겠죠. 그죠? 고객 만족을 위한 감성 경영을 처음 도입한 학자는 뭐 이렇게 나오겠죠. 처음 뭐 대두시킨 사람, 그죠? 제안한 사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성이 왜 중요하냐? 그래서 감성은 신중한 의사결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성은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속도가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속도보다 3000배나 빠르대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성 마케팅보다는 감성 마케팅을 요즘 많이 하죠. 그죠? 감성에 두드려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합리적 사고 이전에 감성이 행동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이성에 의해서 먼저 판단을 하고요. 감성이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최종 결정 이전 단계가 뭐예요? 감성적 반응이죠. 그죠? 그래서 기업 측면에서는 고객의 감성을 잘 두드려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감성 경영은 도대체 무엇인가? 종합적인 정의를 보면 이 문성건이라는 학자가 제시를 하죠. 그죠?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조직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그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고객들과 시장에 파고드는 경영 기법이다.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감성은 재미있고, 그죠? 신나고, 일할 맛 나고, 뭐 이런 것들이 단어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성보다는 무엇을? 감성을 중시하는 경영, 그 다음에 즐거운 직장 분위기, 그죠? 그 다음에 감성지능형 조직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 최고 생산성을 추구하는 경영, 창조적이고 활기찬 인적 자원 개발에 의한 인간지향적 경영이다. 이게 대표적인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감성 경영의 효과는 시험 문제 매우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두 파트로 나눠요. 대외적인 측면과 대내적인 측면. 그럼 대내적인 측면에서 감성 경영을 했을 때 좋은 점은 뭐예요? 당연히 매출이 상승하고 이윤이 증가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대내적 측면에서는 그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고객이 감성 경영을 했을 때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매출과 이윤이 올라가는 거,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는 거. 그 다음에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누구예요? 조직 구성원이잖아요. 그래서 조직 구성원한테 감성 경영을 했을 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당연히 나 여기서 많이 더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 가족 같은 분위기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직무 만족도가 향상이 되고 충성도가 당연히 강화되겠죠. 그 다음에 인재, 핵심, 양성을 촉진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감성 경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효과가 나온다?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 더 강화되어서 더 잘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그리스 신화를 많이 읽어보셨으면 이게 어떤 것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로 자신이 만든 상하산 칼라테아를 연모한 키르푸스 왕의 이름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다. 피그말리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너무 아름답고 예뻐서 이 왕이 이 조각상이 사람으로 변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사랑하게 되어서, 그죠?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었다? 사람으로 변해서 뭐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리라는 주의 예언이 행위자에게 영향을 주어 그렇게 만든다.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자기 충족 예언이라고도 부른다. 다른 말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피그말리온 효과는 시험 문제에 무진장 잘 나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피그말리온 효과 같은 경우는 호손 효과랑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쓰이기도 해요. 칭찬하거나 더 격려를 해줬을 때 더 잘한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호손 효과 같은 경우는 호손 공장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이게 전략 파트에 있는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갈게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호손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죠? 1920년 호손 공장에서 엘튼 메이어가 실험을 해요. 어떻게 해주면 생산성이 올라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험을 진행을 했더니 여기에서는 어떤 게 있었다?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더 분발한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일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사회 촉진 형상과 연결되어 있더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조직 구성 내에 자생적인 어떤 그 집단? 비공식적인 어떤 집단의 힘이 강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비공식적인 어떤 조직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동호회를 지원해주는 거, 회식 대신에 뭐 동호회에 한 달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호손 효과와 피그말리온 효과를 구분하는 방법은 피그말리온 효과는 그냥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직적인 어떤 측면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호손 효과 같은 경우는 그 조직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산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생산성이 들어갔다 그러면 호손 효과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생산 효과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하면 피그말리온 효과일 경우가 많아요. 각각의 정의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적 감성 경영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나라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특징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인의 특징은 행동 양식이나 생활 태도,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이성보다는 어떤 부분이 감성이 우세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전체보다는 부분이 우세하다. 그 다음에 내실보다는 외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죠? 그리고 내면적 가치보다는 외면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 특징에 대한 문제는 초창기에 나왔던 문제예요.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맞추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 한국인은 이렇게 나오면 틀렸겠죠. 그죠? 그 문장으로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감성 경영을 위한 이제 전략으로는 첫 번째, 사실 우리 기업 구조는 건의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죠. 그죠? 그래서 하합과 건의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조화라는 단어 기억하시고요. 개인주의와 공동체 의식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강화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가족주의 경영, 조직 간소화, 건전한 자본주의 정신을 함양한다.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사고와 토론 의식을 가져야 된다. 유연성 있는 리더십 환경 조성 및 발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틀어지는 부분이 이거 세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이제 조직의 유효성 증대에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기업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시면 문제 유형을 한번 볼게요. 당연히 개념 시험 문제 나왔고 데니얼 골먼도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두 개 다 기억을 하시는데 문제 유형이 나와 있네요. 인간은 이성에 호소함에 한계가 있고 감성 필링에 호소해야 변할 수 있다 라며 고객 만족 경영을 한 단계 발전시킨 감성 경영 기법을 주장한 사람이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그래서 데니얼 골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유형의 문제는 이제 경영 효과가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전반적인 게 나오네요. 구분하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보기에 감성 경영에 대한 설명 중 가로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감성 경영은 감성 마케팅을 통해 기업의 매출액과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는 효과를 가져오고 대내적인 차원에서 감성 리더십을 통해 어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피그말리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사례로도 시험 문제 나와요. 이 사례 자체가 다 보기에 해당하는 것은 용어는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 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네 부서 박대리가 이번 분기 영업실적 우수사원으로 선발되었던데 비결이 뭔가? 라고 묻어보죠. 그래서 정 부장이 그게 말이지 올해 초 박대리가 우리 부서로 옮기면서 환영 회식할 때 박대리가 승진 가점이 높아 영업 1등으로 온 거야. 한번 열심히 해봐 라고 슬쩍 말했거든. 아마 그때부터 엄청 분발한 모양이야. 그래서 잘한다고 칭찬을 해준 거죠. 그래서 역시 관심과 격려가 중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는 용어 찾는 문제가 실제 문제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유행어 문제가 개념 문제로 나오죠. 그죠? 1964년 미국 교육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에 의해 제시된 이론으로 자기 충족적인 긍정의 효과 자생적 예언이라고도 하며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 능률이 오르거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 피그말리온 효과.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전략이죠. 그죠? 한국 경영 전략에 맞는 그죠? 67페이지죠. 그래서 보시면 한국 감성 경영 전략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감성 경영 전략에서 경영자가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다 읽었던 문제니까 답만 먼저 볼게요. 3번을 보시면 개인주의를 최소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개인주의를 최소화하라고 했나요? 개인주의와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하라 했죠? 조화시켜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학습을 한 내용이 어떤 거였죠? 총체적인 고객 만족 경영 혁신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감성 경영 기법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각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에서는 우리 고객 만족 경영 사례로 다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